자, 가겠습니다. 네, 불교 어려운 부분 좀 지났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도교 보겠습니다. 민간신앙, 신선사상, 도가, 음양오행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도교입니다. 도교의 성행, 왕실의 보호,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도교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게 예종 때 복원궁입니다. 그거 밑줄 긋습니다. 예종 때 복원궁 꼭 밑줄 긋으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도교 사원을 중심으로 초제를 거내서 초제의 동간을 칩니다. 초자가 술 따를 초자 적어놓으세요. 술 따를 초자. 술을 따르고 제사를 지낸다는 뜻입니다. 술을 따르고 제사를 지내는 초제.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야 돼? 대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일월성신에게. 일월성신에게. 해, 달, 별자리들에게. 하늘에 계신 해, 달, 별들에게 제사 지냅니다. 일월성신에게 제사 지냅니다. 불교 견제를 통한 안건 강화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기 참 잘 나오는 게 예종 때 복원궁입니다. 이 도교는 보통 사상들이 이거죠. 불로장생을 주로 많이 세우죠.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겠노라. 이 불로장생인데요. 진시황도 이게 실천 못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불로장생은 결과적으로 또 은둔사상도 들어가 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사상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도교인들은 산속 깊은 곳에 많이 들어가 있죠. 이 사람들 우리 뭐라고 하죠 보통? 머리 풀 헤치고 한 10년 동안 한 번도 빨아서 입지 않는 옷, 이상한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통 도사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 주로 산에 있어야 되는데 개성 한 시내 한 복판에다가 도교 사원을 지었다고. 복원궁이라고. 이건 교리에 좀 맞지 않기는 하죠. 산속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잖아요. 속세로 나왔잖아요. 예종이 이걸 했어요. 도교를 이용해서 불교세를 좀 약화시키고 왕가를 좀 강화할 목적으로.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죠.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외우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물어보면 대답해요. 그죠? 자, 이거 예 아는 사람은 여기서 나가야 돼요. 합격을 원하시죠? 대답 안 하시면 떨어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합격을 원하시죠? 예. 여러분들 복을 받고 싶으죠? 예, 예종입니다. 예. 복을 받고 싶으죠? 합격도 하고 싶으죠? 예종입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이걸 살짝 말 바꾼다고. 이거 갖다가. 숙종 때 뭐 복원궁을 이렇게. 아니에요. 무조건. 숙종은 예종의 아버지고요. 예종 때 복원궁을 건립하게 되었다. 복 받으세요? 예. 가능합니다. 애울집니다. 쉽게 외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천숭배, 그 다음에 팔간회를 주최하기도 하였다. 도교에서요. 팔간회를 주최하게 됐다. 목적은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입니다. 살짝 적어놓으세요. 팔간회를 주최하는 목적은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입니다.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게 팔간회입니다. 도교가 주관했다.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 살짝 적어 놓으신데요. 도교라고 하는 게 신라에도 있어요. 그죠? 신라에도 도교인데, 신라는 마찬가지 국가의 안녕 왕실의 번영. 거기 추가해서 신라는 하랑도에, 전쟁에 하랑도들이 많이 희생되죠. 하랑도들의 어떤 극락왕생을 비는 행사가 거기 포함돼요. 약간 좀 다릅니다. 아셨죠? 자, 신라의 팔간에는 고려했던 그 기본에다가 하랑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더라. 약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교의 한계. 불교적인 요소와 도참 사상도 수용돼 일관된 체제를 보여주기 어렵다. 도참이란 미래 예언 사상이라는 뜻입니다. 도참 사상이 무슨 사상이라고요? 미래 예언 사상이라고.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세상이 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일관되지 못하다. 그 다음에 교단이 성립되지 못하여 민간신앙으로 전개되는데 그치고 말았다. 교단이 성립되지 못해요. 왜? 봐, 여기 산이 있다면
A라는 사람은 여기, B라는 사람은 C라는 사람. 각자 다 1인 종교야. 다 잘났어. 예, 다 잘나다 보니 통합되기 어려워. 그래서 교단이 형성되기 어렵더라는 것, 장점이 있더라. 그 예종 때 보건군 걸리면 이거 기출 지문이, 기출 사례입니다. 살짝 기출 사례입니다. 기출 사례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려 국가행사, 성종 때 원구단 또는 항구단,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자, 원구단, 항구단 봅니다. 원자나 환자는 같은 말입니다. 둥글다는 뜻입니다. 둥글 원자, 둥글 한자. 네, 풍년을 지원했다. 숙종 때 기자사당,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 숙종 때 기자가 했습니다. 예종 때 보건궁, 예종 때 보건궁. 그 밑에 하나 적어볼까요? 제일 밑에 할까요? 여백에다가 대한제국 시기에 원구단을 만들고 고종 황제가 즉위식을 했어요. 네, 대한제국은 황제국가가 되기 때문에. 그럼 밑에 여백에다 제일 밑에 예종 밑에 적어요. 대한제국은 원구단이 있었고 고종 황제 즉위식이었다. 이거 적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원구단은 대한제국 시기에 처음 설립하게 되었다. 이 질문이 맞는지 물어봤다고. 틀린 질문이 되겠죠. 왜? 재료에 누가 있어? 성종 때 이미 원구단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목적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황제 국가들은 이렇게 동굴은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해요. 원에서 이렇게. 네. 왕의 즉위식은 사각형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구단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보다 이게 더 파워가 세는 거잖아요. 중국 황제들은 주로 원구단에서 즉위식을 하게 되고 우리 왕들은 정전, 사각형 건물에서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근정전이에요. 근정전이 가면 왕이 즉위식 하는 것이에요. 큰 행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경복궁 가보셨죠? 경복궁에 강화문 문을 입구 열고 딱 들어가면 표 받고 딱 들어가는 데가 거기가 근정전이에요. 그 근정전은 주로 사각형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근정전 건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통로가 있고 나와서 여기서 문무백관이 쫙 도열하는 것들이 즉위시하는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시는 원구단을 별도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종로에 지금 보시면 조선호텔 그 자리가 지금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별도의 건물을 만들어서 즉위시를 하게 됐다. 그래서 되게 차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어요. 최소한 원구단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봅니다. 풍수지리 가보겠습니다. 풍수지리. 기후와 풍토, 즉 풍수와 땅의 이치를 알아내는 학설을 풍수라고 합니다. 고려 초기 풍수지리를 중요시하여 비보사찰이 건립되기도 하였습니다. 비보사찰에는 국가에서 허가해주는 사찰만 건물을 짓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보란 말은 국가의 허가를 받았느냐. 그래서 고려시대의 사찰 99%는 전부 다 비보사찰이에요. 풍수지리에 적용을 받아서 건물이 지어졌다. 그래서 가끔 절에 가보시면 다음 이 사찰은 고려 땡땡 비보사찰로, 비보사찰 나오면 무조건 고려시대 사찰이에요. 국가의 허락을 받고 지은 사찰이라는 뜻입니다. 특징이 갑니다. 신라말 도선에 의해서 처음 들어, 도선에 동그랗습니다. 도선선사가 처음으로 풍수지리를 소개하게 됐다. 미래의 규룡하복을 점치고 도참사상과 미래예언사상과 결합되어 있더라. 영양, 사찰을 건립하고 수도를 지정하고 마을 입지를 선정하고 주택을 건축할 때 여러분들 가끔 집 얻으러 갈 때 집을 사러 갈 때 남동향 방향을 찾고 무슨 방향을 막 찾는 거 있지. 햇빛 잘 들고 여기 전부 다 풍수지리에 여러분 머릿속에 기본으로 깔려 있어. 아니 북쪽을 향해서 입구가 나 있는 집 별로 원치 않을 거 아니야. 햇빛도 잘 들어오고 일정한 기간에 해가 넘어가고 그죠? 이런 집을 대부분 다 원하잖아요. 여러분 아파트를 지을 때 거의 대부분 풍수지리가 대부분 가서 어디를 정문으로 어디를 입구로 생각 다 미리서 풍수가들이 가서 얘기를 해줘요. 건축회사에서 건설회사에서 건설하기 전에 미리서 가서 다 봐요. 안 본 것 같죠? 여러분이 살고 와서 다 봤어요. 선지도 마찬가지고 다 봤어요. 영향됐고요. 서경길지설 별표 갑니다. 서경천도와 북진정책 이론적 근거가 됐다. 묘청의 서경천도 때
이미 개경은 새했다. 이자겸 나눌 결과 궁궐이 다 불탔단 말이지.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가 필요하다. 예, 서경 길지설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풍수지리의 영향이다. 왜냐하면 묘청이라는 사람은 스님이기도 하고 유명한 풍수지리가이기도 해요. 예. 그 다음에 한양 명당설, 한강의 인문적 지리적 가치의 주목, 문종 때 남경으로 승격합니다. 명당설, 이거죠. 삼경제라고 그러죠. 고려는 삼경제도입니다. 개경, 서경, 동경, 삼경이죠. 서울 경자입니다. 여기는 개성일 거고요. 여기는 평양이죠. 여기는 계림, 경주를 얘기하죠. 이건 그대로 전치하고 동경보다는 남경을 하는 게 낫겠다는 겁니다. 남경은 오늘날 서울을 지칭하는 겁니다. 네. 중요도에 따라서 지정학적인 위치에 따라 동경보다는 새롭게 부과하고는 서울이 훨씬 낫겠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숙종 때 숙종이 이제 어린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력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럼 개성과 가장 가까운 것이 실은 서울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에다가 남경을 만들었다.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봐봐요. 서울에다가 이렇게 멋진 미니어처 궁궐을 갖다가 지었다고 이렇게. 그리고 본인이 개성에서 서울에 내려왔을 때 거처 공간으로 쓰는 거예요. 멋진 건물을 지어야지. 지금 저 호텔에서 1박 2일, 2박 3일 잠자고 가는 게 아니라 왕이 머물 수 있는 공간 정도의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셜 레벨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건물을 지은다고. 그리고 여기는 누가 근무할까요? 남경유수가 이 것들을 지켜요. 근무하게 돼요.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남경유수, 여기는 개경유수, 서경유수. 기억나세요? 여러분, 정종부가 난을 일으켰을 때 서경유수가 정종부 싫다고 군인들을 끌고 개경에 들어오잖아요. 서경유수, 조유청의 난, 막 이렇게 할 때, 그럼 이 사람 뭐야? 유수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자기 시야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권에 있던 누군가에 대해서 반항하기 위해서 막 내려오게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요, 비판 가겠습니다. 후반 때를 갈수록 미신적 요소가 확대되고 성리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조선 건국 이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성계가 수도를 정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승려가 무학대사죠. 무학대사입니다. 개경에서 우리가 조선이 건국됩니다. 1392년에. 근데 고려란 나라 왕국에서 건국이 되고 계속 그 궁궐태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름만 바꿔가지고 계속 거기를 지배하는 건 세계 모순이거든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기존의 고려 왕국을 그대로 쓰는 건 좀 무리지. 좀 격에 맞지 않죠. 그래서 새로운 수도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스님이자 풍수지리가 무학대사를 갖다가 선정을 하죠. 이분은 이성계하고 친구 사이예요. 네, 되게 막혀간 친구 사이처럼. 무학대사가 되게 유명한 분이라서 보내죠.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한 게 계룡산을 먼저 가죠. 충청도 계룡산을 가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풍수지리가 아닌 사람들 계룡산이 되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사들이 가장 많은 동네가 계룡산이에요. 계룡산에 10년, 설악산에 20년, 돌아갔다 내려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약장사처럼 막 하는 거거든요. 되게 산 전기가 되게 좋다는 거거든요. 갔더니 정말 좋아요. 야, 진짜 좋다. 그런데 서울도 한번 와야 되겠다는 거야. 서울 한번 오는 길 중에 쭉 봤더니 되게 멋있어요. 심리는 4km거든요. 4km 앞에서 서울 봤던 모습이 되게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동서남북이 전부 다 산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딱 에워싸고 있고 이야기는 뭐야? 멋진 한강물이 막 흐르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거야. 풍수지리 왔다요. 이게. 왜? 풍과 수거는요, 적당한 바람이 들어오고 적당한 바람을 넘치면 막아주는 거예요. 산이 막아준다고 이렇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 막아준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 서울에 가면 4개 산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한강이 쫙 흐르고
청계산은 물이 쫙 흘러서 다 이쪽으로 모이게 되고 멋진 거야. 그래서 심리 밖에서 서울 밭이 너무 짱인 거야. 여기는 왕이 살아야 할 동네다 해서 이 동네 이름이 서울에 가면 왕십리가 있어요. 그리고 무학대사가 봤다 여기는 무학여고가 있어요. 오, 별로 이름이 다 있고 별로 학교가 다 있죠. 그 결과 서울이 오늘날의 조선의 수도가 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학대사. 그 1394년에 건물을 완공하고 이전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한양 천도까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욕심은 좀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과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문화부터는 다음 시간을 넘기겠습니다. 됐죠? 그 문화 빠지시면 안 돼요. 문화가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그 문화는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문제 풀지 못합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왕과 연결돼야 되고 이 문화가 만들어진 배경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은 책을 읽고 이 정도면 알겠지, 그건 아니에요. 되게 심오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문화사는 20문제에서 많게는 7개, 적게는 5문제가 나옵니다.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